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의 김광현 사장입니다. 한준호 아주닷컴 편집장 겸 온라인 에디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닷컴 한준호입니다. 한 편집장이 오늘자 아주경제신문 오피니언면에 쓴 1930년대 일본과 닮은 시진핑의 중국이라는 칼럼을 놓고 그와 몇 가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용어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했는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작년에 2018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30년 동안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치르면서 그것을 기록한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이 전쟁의 요인이 패권국인 스파르타에 신흥국인 아테네가 도전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라고 기술을 하면서 후대의 학자들이 이렇게 그 패권 국가에 대해서 신흥국이 도전을 하는 경우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00년대 초반 세계 양대 강국이던 미국과 영국은 영일 동맹, 포츠머스 평화회의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네가 패권을 가지라 하는 그런 국한된 패권을 부여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후 역사가들의 해석이지 실제로 미국과 영국이 그렇게 정교하게 세계 패권 분할 지도를 그렸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고, 이제 그 당시 그 국제 정세를 그렸던 그 풍자화 같은 걸 보면은 늘 러시아 앞에 일본을 내세우는 영국인과 미국인의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국과 미국은 자꾸 아시아로 내려오려고 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파제로 계속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너도 더 이상 크면 안 된다. 그 한계를 둔 거죠, 그죠? 맞습니다. 1922년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5개국이 체결한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의 내용을 보면 이들 5개국의 주력 전함 총톤수가 5대 5대 3대 1.67대 1.67이라는데 미국과 영국은 같고, 그리고 일본은 3이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왜 일본보다 더 적었을까요? 그것도 그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에서 맺어졌던 각국의 주력 전함의 톤수의 그 비율을 이렇게 정하는 그 조약인데요. 네, 거기서 일본의 불만은 미국과 영국은 5인데 비해 일본은 3이었다는 것인데, 근데 그 일본보다도 더 낮은 그 비율이 책정된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동아시아에 국한된 패권을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참 세계 역사는 영원히 최강대국들끼리의 그 패권 전쟁이니,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힘센 자가 모든 것을 갖고 통치하는 그런 패권 전쟁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같으면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 자유민주를 주장하는 나라들인데 뒷면에는 이런 게 있네요, 그죠? 예, 뭐 특히 그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힘을 가진 국가가 모든 걸 좀 장악할 수 있었던 그런 또 시대적 배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싸우는 거 보면 또 그 변하지 않았네요, 그게 패권이라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 1930년대 일본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중국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흡사하지만 그러면서도 당시처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그랬는데 그건 왜 그러죠?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미국하고 중국은 핵을 가진 대국이기 때문에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이 전쟁을 서로 회피하려는 또 그런 게 작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핵을 가졌기 때문에 예전에 그 일본하고 미국이 전쟁을 했던 것과 같은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아니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이런 투키디데스 사례가 더 회피한 사례도 있다고 그러던데, 네. 간단히 소개해 보시죠.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 세계 패권이 영국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패권이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1차 대전이 끝나고 넘어오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평화롭게 이루어졌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있고,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도 그 미국과 소련이 이 패권 다툼을 했지만
결국은 미국의 압도적인 핵전력과 경제력으로 전쟁 없이 소련을 붕괴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양대 강국의 틈바구니에 한반도가 끼어 있는데 한국은 그럼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말씀. 제가 봤을 때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잠깐 미국을 떠나 중국에 가려고 하고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균형을 이루려다가 규정이 있었죠. 저는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과 함께 있을 때 힘을 발휘하는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도 이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 계속 그 국제 정세에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칼럼과 좋은 의견 좀 감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